6장이 내용이 되게 긴데 사실 그렇게 긴 내용이 필요 없어요. 예. 우리는 이미 뉴턴의 제2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6장도 뉴턴의 제2법칙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큰 범위에서는, 큰 개념상으로는. 그런데 새로운 물리량이 여기 등장해요. 일과 에너지라고 하는 새로운 물리량이 등장합니다.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의 워크죠. 워크. 그래서 일의 기호는 W로 표시할 거예요. 기호는 W. 일은 W라는 기호를 쓸 거고, 에너지는, 근데 이게 이민혁이야? 이민혁? 이우혁이야, 이우혁? 유상. 에너지는 뭐 그때그때마다 여러 기호를 쓰는데, 일단 이제 보도록 하고. 그래서 6-1절, 2절이 1이 나오죠, 1. 3절도 1. 이렇게. 그런데 일을 누가 해요? 일은 누가 하죠? 힘이 하지, 힘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물리에서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일을 하는 주체는 힘이에요, 힘. 뭐 내가 일을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예. 힘이 일을 한다. 그래서 항상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힘이 일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뭐 일정한 힘이든 변하는 힘이든 힘이 일을 한다, 이런 얘기고, 에너지라고 하는 게 이제 3절에 나오고, 또 4절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나와요. 그리고 6절에 가면 포텐셜 에너지가 또 나오는데, 4절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고 6절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나옵니다. 또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나와요. 여기까지가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리고 저 뒤에 가면 7장은 운동량이죠. 우리 교재에서는. 어떤 책은 한 단원 더 가는 것도 있는데, 일단 6-1절 다시 보니까 힘이 하는 일. 그래서 이거 원래 영어식 표현은 워크 던이죠. 행해지는. 누구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이 일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힘이 일을 한다. 자, 구체적으로 왼쪽 그림에 보면 어떤 물체에 가해진 어떤 힘을 여기 F라고 쓴 겁니다. 그냥 어떤 힘 중에 한 가지예요. F라는 힘이 가해지고 있어요. F만 가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힘도 당연히 가해지고 있는데, 그냥 이 그림에는 F라는 힘 하나만 그려 넣었다, 이런 얘기예요. 중력도 가해지겠죠. 수직항력도 가해지고, 마찰이 있으면 마찰력도 가해지는데, 이런 거에는 관심이 일단 없다. 예. 자, 그래서 F가 한 일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F가 한 일을 계산하려면 F 곱하기 그 힘이 어디에 작용했는지를 봐야 돼요. 힘이 어디에 작용했는지. 이 물체에 작용한 거죠. 이 물체. 그럼 이 물체가 움직인 변위를 구합니다. 변위. 이게 델타 X죠. 이 점에 있다가 이 점까지 지금 움직였잖아. 그러면 쭉 이어주면 이 거리 크기하고 이 방향이 변위 벡터가 돼요. 그럼 이 둘을 곱하기만 하면 그 힘이 하는 일이 돼요. F 곱하기 델타 X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F 곱하기 델타 X. 그러니까 새로운 물리량이 아닌데 그냥 힘하고 변위를 곱해서 1이라고 한다. 근데 이 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힘이 가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물체는 만약에 이 힘만 가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힘은 없거나 평형인데 이 X축 방향으로 이 힘만 가해졌다면, 이 힘에 의해서 뉴턴의 제2법칙으로 이런 가속도가 생긴 걸 구할 수 있겠죠. 이 질량이 m인데 여기에 R자 힘 F가 가해졌어요. 그러면 가속도 A는 m분의 F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속하게 되겠죠. 이 물체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다면 처음 속도는 0이지만 가속이 되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그럼 속도가 빨라진 걸 우리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빨라져서 생겨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인데 그 물체의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외부에서 받아서 자기의 에너지가 증가한 거죠. 그렇죠? 그럼 외부에서 가한 힘은 이 F잖아요. F라는 힘을 줘서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되게 하였다. 앞장에서는 어떻게 공부한 거야? F라는 힘을 줘서 물체는 속도가 이렇게 증가한다, 변화한다. 가속도가 m분의 F다라는 걸 앞에서 공부한 거고, 이렇게 A만 구하면 A는 m분의 F예요 라고 하는 걸 지금까지 공부한 거고, 그러면 속도가 처음 속도로부터 나중 속도로 이렇게 속도가 빨라졌겠죠? V는 V0 더하기 AT. 그치? 가속도 공식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동한 변이 델타 X는 2분의 1 AT제곱이죠. V0 더하기 2분의 1 V0T 곱하기 2분의 1 AT제곱. 이렇게 우리 이제 13번, 14번, 16번 식인가? 식을 쓰면 그렇죠? 예. 그래서 V제곱은 V0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이게 16번식이죠. 2장에 2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치? 예.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물체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나한테 힘이 가해져서 나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거잖아.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거죠.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물리에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 일이 뭐냐 그러면 그냥 F 곱하기 델타 X 이게 아니라 물체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힘이 일이다 이런 얘기. 힘이 한 일. 그 변화된 에너지죠. 변화된 에너지를 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은 에너지의 전달 과정입니다. 에너지 전달 과정. 전달 과정. 물리적으로 일이 뭐예요? 그러면 에너지 전달 과정인데 특히 그 과정에 힘이 관여해야 돼요. 힘. 힘이 관여했잖아요. 그죠? F에 의해 힘에 의한 에너지 전달 과정을 우리는 일이라고 한다. 이게 물리적인 정의예요. 근데 교재에는 그렇게 안 나오죠. 그냥 일이 있다 이렇게 구한다. 이제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힘의 단위는 뉴턴이죠. 움직인 변이 또는 거리의 단위는 미터예요. 뉴턴 곱하기 미터가 1의 단위가 돼요. 근데 1은 에너지랑 단위가 같죠. 예. 일을 해준 에너지를 전달한 만큼이 1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공학에서는 아주 자주 쓰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걸 새로운 단위로 만들어요. 대문자 J로 쓰고 읽을 때 줄이라고 읽어요. 줄 또는 줄 이렇게 길게 발음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넘어가시면 여기 1줄은 1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1m 이동시켰을 때 그 힘이 한 일입니다. 이거 써줘야 돼요. 1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1m 이동시켰을 때 그 힘이 한 일을 1줄이라고 한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사람이 물체에 가하는 힘이 F죠. 줄로 이렇게 당겼어요. 그런데 물체는 여기에 있다가 여기로 갔습니다. 힘은 이렇게 작용했는데 물체의 변이는 이렇게 움직인 거죠. 둘이 이루는 각도가 0이 아닐 때는 이 힘의 크기하고 이 변이의 크기, 여기서 델타 X죠. 델타 X를 곱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둘을 곱하고 이 사이각을 코사인 세타를 같이 곱해줘야 돼요. 코사인 세타를. 그래야지만 힘이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사이각이 0이 아닐 때는 코사인 세타를 0이면 그냥 코사인 세타, 코사인 0이 그냥 1이니까 그때는 그냥 그대로 앞에서 했던 대로 힘 곱하기 변이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식이 있죠. 사이각이 세타가 있을 때 힘과 변이 사이각이 세타일 때는 코사인 세타를 곱하자. 자, 그런데 세타가 90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타가 90도가 되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죠? 코사인 90도는 0이죠. 0. 그죠? 0입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과 물체가 움직인 변이 방향의 각도가 90도가 되면 이런 거죠. 이런 거.
물체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나는 어떤 힘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수직으로. 예를 들어서 수직력 같이. 이제 그럼 이런 힘은 하는 일이 0이에요. 코사인 90도를 R만 곱해도 이 크기가 R만 커도 코사인 90도는 그냥 0이니까 서로 수직 방향의 관계에서는 그 힘이 하는 일이 0이 된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0이 아닌데 이게 0이 아닌데 오히려 델타 세타가 0일 델타 x가 0이 될 때도 있겠지. 힘을 많이 줬는데 물체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힘을 100N을 줬는데 물체가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힘이 하는 일은 아무거나 하나 0이 돼도 그냥 0인 거죠. 그죠? 움직여야지만 된다. 자, 마찰력이 작용할 때 상자 끌기.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4개 있어요. 이 경우에 아까 이 그림처럼 요 그림이에요. 이 그림처럼 자, 사람이 줄로 끄는 힘을 F라고 하고 수평과는 37도의 각을 이루고 있고 지구가 당기는 중력, 바닥이 밀어내는 수직항력, 그리고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는 반대 방향의 운동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데 물체는 수평으로만 이렇게 움직였죠. 그러면 이게 델타 X가 되는 거고 이거의 수직한 얘랑 얘는 힘이 아무리 커도 요놈들이 하는 일은 0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F 오른쪽이 얘가 하는 일은 F 곱하기 이동 변이 40도 또는 델타 X 곱하기 코사인 37도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F가 하는 일을 구할 수 있어요. 또 얘도 일을 하겠죠. 얘도 그죠? 마찰력도 일을 합니다. 마찰력은 왼쪽으로 가해졌는데 물체는 오른쪽으로 움직였죠. 그죠? 그럼 둘이 이루는 각도는 몇 도예요? 몇 도죠? 오른쪽 왼쪽 방향이 이루는 각도는 몇 도예요? 180도. 그럼 코사인 180도 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N 마찰력 여기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50N이 마찰력이래요. 50N. 그런데 움직인 거리는 40m 움직였다고 되어 있죠. 오른쪽으로. 코사인 180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000줄이 나와요. 운동 마찰력이 이 물체에 하는 일, 이렇게 해야 돼요. 정확히는 운동 마찰력이 이 물체에 하는 일은 마이너스 2000줄입니다.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의미는 에너지를 전달한 게 아니라 에너지를 밖으로 유출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체의 에너지는 줄어들겠죠. 2000줄만큼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의 힘과 변이는 그 힘이 하는 일은 마이너스예요. 같은 방향이 있어요? 그럼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평행한 방향이 있으면 그 X방향끼리 곱하는 거예요. X방향끼리 곱하는. 그래서 그 힘이 하는 일을 구할 수 있다. 얘가 하는 일 0, 요놈이 하는 일도 0, 얘가 하는 일 플러스, 얘가 하는 일은 마이너스인데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이 하는 일은 모든 힘이 하는 일의 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4개잖아요. 4개. 4개가 하는 일을 각각 구해요. 각각 구했더니 3200줄, 0줄, 0줄, 마이너스 2000줄이니까 알짜 힘이 하는 일은 1200줄이 되겠죠. 이걸 그냥 알짜 1이라고 합니다. 알짜 1. 여기서 그냥 W가 있는데 똑같은 W가 아니라 A번의 W, B번의 W, C번의 W가 다 같은 게 아니라 따로따로 구한 W고 이걸 다 더해줬더니 알짜 힘이 하는 일 1200줄. 이거 알짜 1이라고 합니다. 알짜 1. 그래서 아래 첨자로 네트 이렇게 붙여요. 네트. 모든 힘이 하는 일 이런 얘기. 모든 힘이 하는 일. 물론 그 물체에 가해진 모든 힘이죠. 다른 물체 관심 없는 물체가 아니라 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자, 6-2절 변하는 힘이 하는 일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하지 말고 이렇게 지금 바로 전에는 그냥 일정한 힘이었는데 힘이 변할 수 있잖아요. 큰 힘이 크게 가해지다가 작게 가해질 수도 있고 방향도 변할 수 있고
그럼 일단 방향은 물체가 움직인 방향으로 똑같은 힘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X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였다면 힘도 X 방향의 힘만 일단 가져와서 둘을 서로 곱하는 거예요. 그럼 이 힘이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방향이 같을 때. 예. 그리고 크기가 변했어요. fx. 크기가 이렇게 증가하다 감소했잖아요. 그럼 이 넓이를 구해요. 가로축은 위치에 따라서 작용한 힘의 크기를 봤더니 힘이죠. 힘의 크기를 봤더니 힘의 크기가 막 변하고 있어.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합니다. 이게 바로 적분이죠. 정적분. 그죠? 그래서 적분을 통해서 변하는 힘이 하는 일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넓이만 잘 구하면 돼요. F가 주어져야겠죠? F가.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요런 F나 요 정도만 합니다. 요런 F나 또는 또 일정해졌어요. 이렇게 F가 이렇게 변하는 경우 위치에 따라서 F가 변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처음 여기서부터 X가 X1까지 이 힘이 하는 일을 구하라. 그럼 요 넓이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요 넓이. 자, X1부터 만약에 X2까지 하는 일을 구하라. 그러면 X1부터 X2까지 넓이만 구해주면 돼요. 넓이. 이렇게. 알겠죠? 적분 또는 넓이로만 구한다. 이것도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지만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6-3절 운동의 에너지와 일 그랬는데 자, 처음 설명할 때 그림이 다시 또 나오죠. 이 그림이. 그래서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F라는 힘을 주면 가속도 A가 생겨나겠죠. F는 ma 교재에 다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쭉 가보면 여기 F는 ma 여기 FF 그죠? 힘을 줘서 물체가 델타 X만큼 움직였죠. 그럼 힘 곱하기 변위를 하면 그때 이 힘이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다른 힘은 없고 이 힘만 또는 이 힘 자체가 R자 힘이다라고 하자면 그 R자 힘이 하는 일이 R자 일이 되는 거예요. R자 힘이 하는 R자 일을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F 곱하기 델타 X. 그런데 A 곱하기 델타 X를 이렇게 뒤로 하나로 써줍니다.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이런 2-16번 식이지 이게 그죠? 16번 식이 있었는데 이 식에서 이 A 델타 X를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가져다가 여기다 쏙 넣어줘요. 그럼 친숙한 식이 나와요. R자 1은 2분의 1 m 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 v0 제곱이 나오는데 여기 바로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나중 운동 에너지 k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k0. 속도가 처음 속도가 v0잖아요. v0. 나중 속도가 v가 됐어요. 그죠? 가속이 됐으니까. 예. 물론 v는 v0 더하기 시간을 알면 at도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의 증가된 운동 에너지, 처음 운동 에너지,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준 만큼이 일을 한 거지. 일이 에너지의 전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증가했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한 식입니다. 그렇죠? 네가 나한테 1,000원을 줬어. 1,000원. 기분 좋겠지, 그렇죠? 그럼 나의 재산은 1,000원이 증가했겠지. 그렇죠? F가 나에게 이만큼의 일을 해줬어. 예를 들어서 100줄의 일을 해줬어. 100줄. 그럼 나의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100줄 증가했겠죠. 외우고 말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자, 이런 걸 1에너지 정리라고 합니다. 1에너지 정리. 정확히는 1 운동 에너지 정리죠. 좌변은 1이죠. 우변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어떤 힘이 물체에 한 R자1입니다. 정확히는 R자1은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이걸 굳이 또 정리라고 합니다. 어떤 정리 법칙 비슷한 거예요. 이건 원리 1에너지 정리라고 합니다. 1에너지 정리.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W 네트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래서 운동 에너지 기호 K를 써서 델타 K 이렇게 쓰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1 운동 에너지 정리를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게 그 식이죠.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그러면 2분의 1 요거를 운동 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이자. 그래서 2분의 1이 붙은 거야. 왜 귀찮게 2분의 1을 붙여놨냐, 이제, 그죠? 좌우변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한다. 우리 책은 요 K2를 운동 에너지를 K2라고 했어요. K2. 뭐 K만 씁시다. K. 자, K만. 자, 미적분을 이용해서 에너지 정리 구하는 거 생략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 1 운동 에너지 정리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써보자고요. 네가 나한테 500원을 주면 나는 500원이 증가해. 이런 얘기야. 자, 예제 6-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1.2 뉴턴을 가해서 4kg의 물체에 가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4장에서 공부한 걸로 치자면 F는 ma가 되니까 가속도를 금방 구할 수 있겠죠? a는 얼마예요? a는 m분의 f. 그럼 0.3 m/s 제곱. 이런 게 중간고사 나오는 거야. 아주 쉽게 나온다고. 이렇게 f는 ma, 그죠? 0.3 m/s 제곱. 그래서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지금 가속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힘이 한 일의 양을 구하라. 이 물체에 해준 힘이 한 일의 양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 힘이 없잖아요. 이 문제에. 그럼 힘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1.2 뉴턴의 힘이 이 물체에 항상 이렇게 문제를 내야 돼요. 이렇게 문제가 안 되면 잘못 문제 나온 거야. 어떤 힘이 나와야 되고 정확히 지정을 해줘야 돼. 어떤 힘이 어떤 물체에 해준 일을 구하라.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나와야 됩니다. 어떤 힘이 어떤 물체에. 그렇지 않으면 구할 수 없어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해? 그 힘 곱하기 그 힘 1.2 뉴턴, 그죠? 그 힘 곱하기 변위, 그 물체, 이 물체의 변위가 얼마예요? 얼마인지 몰라요, 그렇죠? 몇 미터 움직였는지 모르잖아. 그럼 그걸 구해야겠지, 이제. 그런데 여기에 시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뭘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이동 변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v 제곱 두 번째 식을 볼까요? 델타 x는 v0 t 곱하기 2분의 1 at 제곱. 그죠? 여기 이제 가속도 공식 2장에서 14번 공식이죠. 이 식에 넣으면 처음 속도는 0이잖아요. 정지에 있는 그랬으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0이 되고 뒤에 있는 2분의 1하고 가속도 0.3이죠. 그래서 이 6장은 어쨌든 4장을 해야 돼요. F는 ma를 해야 된다. 곱하기 시간 10의 제곱 해주면 2분의 1 at 제곱 구했더니 15m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여기다 15m를 이제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줄의 2를 1.2 뉴턴이 이 4kg의 물체에 해줬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물체의 속력으로부터 구하라. 이 얘기는 속력을 구하라는 얘기야. 속력. 그죠? 그러면 이 15m 이동했을 때의 속력은 얼마가 돼요? 이게 6장 필요 없이 우리는 이미 공부했잖아. V 나중 속력은 처음 속력 더하기 AT로 이걸로 구해도 돼요. 이제 가속도 0.3 곱하기 시간 10초니까 나중 속도 초속 3m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런데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지금 6장을 하는 거잖아. 6장을 할 때는 얘가 이렇게 된다고. 알짜 힘이 하는 일은 이게 뭐예요? 나중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 제곱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운동 에너지 그냥 0이죠. v가 0이니까.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v를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 식으로부터. 근데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이렇게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면 18줄이고 속도를 구하면 초속 3m인데 원래는 그렇게 문제가 나야 돼요. 그래서 이 식에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V는 M분의 2W를
루트 이렇게 구해줘야 돼요. 그죠? m은 4kg이죠. 2 곱하기 알자 힘이 하는 일을 아까 18줄이라고 그랬지. 그럼 9네요. 루트 9. 그래서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문제인데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잘못 냈어요. 이렇게 구하는 거다. 어쨌든 결과는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구하나 당연히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겠죠. 1 에너지 정리가 뭐라고요? 알자 힘이 하는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아주 중요하면서 매우 쉬우면서 아주 중요한 식이에요. 6장은 이것만 알면 다 풀 수 있어요. 문제를. 조금 과장해서 이것만 알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식은 어디서 온 거였어요? 우리 맨 처음에 보니까 뉴턴의 제2법칙으로부터 온 거죠. 그럼 사실 에너지로 문제를 푼다는 건 그 근간은 뉴턴의 제2법칙을 또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운전자가 시속 50km의 속력으로 달리는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16m 미끄러져서 하고 미끄러진 거야. 이건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급브레이크. 자동차가 정지했습니다. 그럼 처음 속력은 얼마예요? 시속 50인데 이걸 미터 퍼 세크로 바꿔줘야죠. 기본적으로. 그럼 미터 퍼 세크로 바꾸려면 50 킬로는 10의 3승 이런 미터는 나왔죠. 일단 그렇죠? 퍼 1시간 그러면 킬로미터 퍼 아워인데 1시간은 3600 초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둘이 약분 되겠죠? 그럼 3.6분의 50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겁니다. 초속 3.6분의 50 미터. 이게 처음 속력이에요. 그럼 이런 처음 속력으로 가다가 처음 속력이죠. 나중에는 멈추겠죠. 정지한다고 했으니까. 문제는 뭐예요? 속력을 2배로 만약에 처음에 갔다면, 즉 시속 100km로 갔다면 정지하는 데는 몇 미터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뉴턴의 제2법칙을 이제 공부한 사람이라면 F는 ma가 되겠죠. 그렇죠? F는 ma. 그래서 V가 어떻게 돼요? V가 처음 속도 50으로 가다가 일정하게 감소해서 속도가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시간이에요. 시간. 이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바로 요 넓이가 되지? 넓이. 이게 V0예요. 그죠?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이 넓이는 이게 이동한 거리 델타 X예요. 그죠? 변이는 VT 그래프에서 넓이라고 그랬었잖아. 이것도 다 잊어버렸죠. 그죠? VT 그래프에서 넓이 2장, 3장에 나오나요? 2장에 나오나? 자, 그러면 델타 X는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V0 곱하기 T가 되겠죠. V0 곱하기 T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속도가 2배로 가다가 그럼 처음 속도가 이제 2V0가 되는 거지.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럼 가속도는 똑같죠? 그죠? 같은 매질 사이의 가속도니까 가속도는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비율로 속도가 감소합니다. 기울기가 같다고요. 이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입니다. 그죠? 이 기울기나 이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럼 시간은 몇 배가 걸리겠어요? 시간은 당연히 2배가 걸리겠죠? 그렇죠? 예.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돼요? 이 넓이는 아까 넓이의 몇 배예요? 가로가 2배, 세로도 2배니까 4배가 되겠네요. 4배. 그렇죠? 이동거리는 4배가 돼서 16m의 4배 하면 64m가 걸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구하면 이제 2장 문제, 2장의 내용 가지고 구하는 거. 2장하고 5장, F는 MA, 그죠? 2장하고 4장, F는 MA하고 가속도식하고 같이 넣어서 구하는 거고. 지금 6장의 내용 가지고 구하면 어떻게 구해야 돼요? 요 식으로 구해야 된다고, 요 식으로. 알자 힘이 하는 일은
F 마찰력이죠. 마찰력 F가 가해져서, 물론 이때는 정지 마찰력입니다. 미끄럼 마찰력이죠. 미끄럼 마찰력이 가해져서 델타 X만큼 이동하죠. 그죠? 그런데 자동차를 보세요. 자동차가 이 방향으로 가다가 나중에 정지하죠.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와서 정지했어요. 처음 속도 V0로 잘 가다가 나중 속도가 0이 돼요. 그러면 이만큼 이동한 거죠. 델타 X. 그럼 마찰력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죠. 그죠? 네. 좀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한 거 아니야? 앞으로 가다가 정지해야 되니까 마찰력은 뒤로. 그럼 마찰력이 하는 일은, 마찰력은 왼쪽 방향, 움직임 방향은 오른쪽 방향, 각도는 180도가 되니까 마찰력이 하는 일은 음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요거 구할 때, 힘 곱하기 변위 곱하기 앞에 마이너스. 그러면 는 하고 이제 는 있죠? 는하고 운동 에너지 변화량인데 이게 나중이죠. 나중 운동 에너지는 그냥 0이에요. 정지했으니까. 처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0 제곱이 되겠죠.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0 제곱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운동 에너지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있으니까 둘 다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줘도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이동거리 델타 X를 구하면, 여기 쭉 내려오겠습니다. 내려와서 공간이 없으니까 델타 X는 F로 나눠주면 되죠. 2 F K 1 mv 제곱, 그죠? mv 제곱 볼까요? mv0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v0 제곱에 비례하니까 속도가 2배가 돼? 그러면 변이는 4배가 되겠네요. 그죠? 속도가 2배로, 처음 속도 2배로 움직였다면 제동거리라고 그러죠. 미끄러져서 정지할 때까지 거리는 4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보존력과 비보존력은 일단 생략. 쭉 넘어가겠습니다. 다 생략하고 넘어가고, 6-4절에 가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런 그림을 봐야 돼요. 이 그림. 이것도 이미 우리가 자연아카이브 이번 공부했잖아요. 그죠? 이미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1 운동 에너지 정리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 상황에 W 네트는 델타 K를 여기 적용할 거예요. 물론 이제 책마다 좀 다르게 나오는 책들도 있는데 우리 책은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이 물체에 적용을 하자. 정확히는 이 물체, 배구공, 그죠? 배구공에 가해진 알짜 힘이 하는 일은 그 공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는 가해지는 힘이 아예 중력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델타 H만큼 움직였다고 합시다. 델타 H. 그럼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렇죠? 처음이고 여기가 나중입니다. 그럼 아래로 움직였죠. 힘도 아래로 가해졌죠? 그럼 같은 방향이니까 이 힘이 하는 일은 그냥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힘은 mg, 이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제 풀어서 mg 곱하기 이동거리 h가 플러스가 되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나중 운동 에너지 k가 있고 처음 운동 에너지 k0가 있는데 처음에 아예 정지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정지. v0가 0이에요. 그럼 운동 에너지도 0이 되겠죠. 그럼 나중 운동 에너지는 나중 속도를 v라고 하면 2분의 1 m v 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v를 구해서 넣으면 이게 이제 운동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니까 여기 대입을 해주면 이놈은 0이 되고,
그러면 그냥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물체를 잘 보세요. 이 물체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습니다.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어요. 뭐가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켰죠? 공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킨 건 누구예요? 지구 또는 지구가 가하는 중력이죠, 중력. 그죠? 물리적으로 대답해 줘야 된다고. 중력에 의해서 공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증가한 만큼 중력이 일을 했다는 얘기죠. 그 일이 mgh입니다. 힘 곱하기 중력 곱하기 이동 거리.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죠? 예. 중력이 일을 해서 공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했습니다. 근데 뒤에서 이제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겠지만 에너지는 총 에너지가 항상 보존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특징이죠. 에너지는 보존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너지 총량이 항상 일정하다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는데 이 운동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가 감소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거겠죠. 그렇죠? 전체 에너지가 일정해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 증가했다는 얘기는 다른 에너지는 어디선가 감소했을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반면 다른 에너지가 감소했다. 그 얘기는 그 다른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라고 해도 되는 거지. 그 에너지는 뭐냐? 그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이름을 짓기를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에너지. 그래서 이름을 포텐셜 에너지라고 이름을 지은 거야. 근데 위에 있다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그 얘기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 다른 에너지는 감소해야 돼. 그 에너지가 우리는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근데 포텐셜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놈이 누구냐면 중력이에요, 중력. 그래서 이름 짓기를 이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여기 앞에 이름을 짓는 거야. 이렇게 여기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렇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러면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이 그냥 mgh가 되는 거지. mgh만큼 운동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해서 그게 그대로 증가된 운동 에너지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운동 에너지가 100줄이 됐어. 예를 들어 100줄. 처음에 0이었다가 나중에 100줄이 됐어. 이거 어디서 왔어? 포텐셜 에너지가 100줄 감소했어. 그래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100줄인데 이 mgh로 구해도 돼요. mgh 이렇게. mg 델타 h 여기서는 델타 h가 되네요. 그죠? 델타라고 써줄까? 이거 헷갈리네. 여기 이 높이 h가 아니라 이만큼 떨어지면서 즉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증가했다. 그럼 이거 안 봐도 돼요. 다 안 봐도 됩니다. 이건 봐야겠다. 그럼 높이가 h인 곳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mgh라고 잡으면 돼요. mgh. 그럼 h만큼 떨어지면서 그만큼의 포텐셜 에너지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겠지. 여기선 요 문제에선 델타 h지만, 그죠? 기준 높이에 대해서 높이가 h만큼 큰 높은 곳의 포텐셜 에너지를 mgh라고 하자.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6-4절 문제에 보면 높이에 따른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랬어요.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나왔는데 문제를 봅시다. A에 있던 자동차가 B를 거쳐서 C로 이동해요. 점 A를 기준 위치로. 이 얘기는 이 높이를 0으로 잡자 그런 얘기예요. 여기를 0으로 잡자. 이 높이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A에서의 B에서의 포텐셜, A에서의 높이는 얼마예요? A에서는 그냥 높이가 0이죠. 그럼 MGH가 이 HA가 0이니까 이 점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A에서는. 그럼 HB는 B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10m잖아요. 그럼 mg 곱하기 10이 되는 겁니다. m은 1000kg, g는 9.8 m/s 제곱, h는 10m. 그죠? 그럼 얼마예요? 98,000. 그죠? 98,000 줄이 되는 겁니다. 줄. 이게 B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PB. 이렇게. C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이건 아래로 15m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는. 얘가 기준이니까 mg 여기 마이너스 15를 넣어줘야 돼요. 마이너스 15. 이렇게 해서 구하면 C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죠? 예. 자, 6-5절인데요. 사실 좀 단원을 바꿨어요. 순서를. 요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앞에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그지? 공이 떨어지면서 중력이 일을 해서 중력이 힘을 열심히 가해서 너 속력이 좀 더 빨라져야겠어. 속력을 더 빠르게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켜 줬는데 그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켜 준 힘은 중력이었습니다. 그지? 다른 에너지를 줄이면서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켜 줬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줄어들 수 있는 에너지가 그럼 뭐 포텐셜 에너지만 있냐?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 에너지의 형태는 뭐 너무 많아요. 그죠? 핵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 뭐 또 무슨 에너지 있을까요? 화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 에너지의 형태는 여러 가지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그 다른 에너지는 생각 안 하고 왜 포텐셜 에너지만 꼭 있다고 하느냐? 이래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라고 하는 건 이때 작용한 힘이 중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력은 다른 과정은 에너지를 중력이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는 두 개밖에 없어요. 포텐셜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게 하거나 반대로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포텐셜 에너지를 증가시키게 하는 이 과정밖에 못 해요. 중력은. 그렇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 짓기를 중력 포텐셜이라고 포텐셜 에너지라고 이름을 짓는 거고. 이런 과정만 살펴봤을 때 이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은 항상 일정하겠죠. 다른 에너지가 없어요. 지금은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둘 사이에서 에너지 보존이 당연히 성립해야겠죠. 그렇죠? 그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고 에너지 보존의 가장 단순한 형태입니다. 여기는 열 에너지나 다른 화학 에너지나 또 다른 에너지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자. 이런 얘기예요. 없다고 하거나 아예 안 변해. 얘네들은 안 변해. 그러니까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 안 변했어? 이때 작용하는 힘이 중력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은 변화를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중력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하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주 단순한 경우만 그러니까 살펴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림으로 보면 똑같은 그림이죠. 물체를 내려와 속도를 더 증가시키게 하고 있죠. V1, V0, V1, V2로. 높이는 낮아지잖아요.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mgh가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러면서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죠.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 증가했어요. 여기 포텐셜 에너지 이만큼이 운동 에너지. 여기 포텐셜 에너지 이만큼이 운동 에너지. 더한 건 항상 같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전체로 되어 있을 때나 포텐셜 에너지가 전체일 때 이렇게 전체 에너지가 되겠죠. 그 사이사이는 포텐셜 더하기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역학적 에너지 보존, 즉 둘을 더한 건 항상 일정하다. 예를 들어서 이게 100줄이에요. 100줄. 이건 70줄 더하기 30줄이고 이건 30줄 더하기 70줄이고
항상 더한 게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경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이런 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물체가 떨어지면서 속력이 빨라지면 열이 발생하지 않아요? 열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작용하는? 중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열은. 그렇죠? 열은 이 공기 분자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없다고 생각하자 이런 얘기예요. 없다고 생각하자. 그럼 마찰을 저항을 무시하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중력만 온전히 작용하는 경우죠. 아주 모델을 단순화시킨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 이제 내부 에너지 이렇게 열에 관련된 건데 이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넘어가자 이런 얘기예요.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요. 이 예제 6.5는 다음 주에 좀 풀어보기로 합시다. 다음 시험 끝나고 6.5번 문제를 풀어보고 시험은 여기까지. 시험은 141페이지까지. 그죠? 141페이지까지로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오늘 한 것